인터넷이 가져온 걸 우리가 흔히 디지털 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경제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간과 시간 이런 경계를 넘어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시켜 준 것이 인터넷의 가장 큰 혁명적인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하나가 디지털은 굉장히 많이 복제가 일어나면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풍부함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풍부하니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유도 하고 참여도 하고 거기서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게 되니까 새로운 가치 창출도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의 규칙 같은 것들이 바뀌었죠. 그리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참여자들도 아주 소수의 일부 사람들만 뭔가를 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들어와 가지고 뭐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거래 같은 것도 굉장히 쉽게 개설해서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 가져오는 혁명인데요. 이 인터넷 혁명의 좀 부작용이랄까요? 좀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너무 많은 것이 쉽게 생산돼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치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귀한 것,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디지털 경제를 공짜 경제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공짜가 많아졌고 너무 쉽게 접근하다 보니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을 제대로 가치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 약점으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인터넷의 진화의 맥락에서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가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인터넷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 작은 가치들이거든요. 정확하게는 조그만 가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원래 전통 경제학에서 조그만 가치들, 마이크로 밸류라고 부르는 조그만 가치들은 하나하나에 대한 거래 비용이 굉장히 커서 조그만 거 하나하나는 원래 경제적 가치를 잘 나타내기가 힘들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신문 같은 경우에도 가치를 가지는 것이 기자가 쓴 기사 하나하나가 아니고 이것들이 묶여가지고 하나의 종이 페이퍼가 되고 한 달씩 이렇게 서브스크립션이 되고 이랬을 때 광고도 붙고 하면서 거기서 나눠 가지는 형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거래 단위가 커지니까 거래가 일어났던 건데 인터넷에선 그게 일어나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가치들, 수많은 사람들이 생산한 작은 가치들을 그때 시간적으로도 축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축적할 수 있고 해가지고 충분히 거래 가능한 수준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슷한 걸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제 가치를 적절하게 계산만 하면은 물물교환의 형태로 교환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가치 인정받지 못했던 반쪽짜리 인터넷이 이제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그 공짜 오명을 썼던 인터넷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플랫폼을 제공을 하게 되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의 대가들을 자기네들만 쭉 가져가게 되고 개인들한테 돌려주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인 어떤 힘을 어느 정도 분산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사회적 가치가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가지고 온 큰 변화의 맥락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의 의미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터넷이 가지고 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단순히 디지털 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인터넷 세상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 세계, 뭐 물체에 가게 되면 사물 인터넷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쪽으로 와가지고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의 연결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온디맨드 이코노미 이렇게 부르는데, 온디맨드로 되게 쉽게 맞춤형으로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 같은 것들을 쉽게 나누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공유경제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기에다가 데이터가 많이 모이게 되니까 데이터를 접목해서 새로운 판단을 내리고 더 인텔리전트한 어떤 더 나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쪽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거를 이용한 어떤 새로운 이노베이션,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큰 줄거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현실 세계에도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현상, 뭐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답을 드렸을 때 인터넷의 진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인터넷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인터넷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를 측정하고 교류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로서의 이제 그 완성을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서 블록체인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게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현 세계에 접목됐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물건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며 거래는 어떻게 일어날 것이며 그 거래가 얼마나 안전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투명하게 밝혀지면서도 가치가 충분하게 분산화되고 어느 특정한 곳들한테 점령당하지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해져야 지금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좀 스무스하고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각각의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거대한 유통기업에 해당하는 것들이 또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거버넌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아날로그 세계의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경우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탈중앙화가 사실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특정한 곳에 소유되거나 혹은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참여자들에 대해 공정한 분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의 민의를 함축적으로 받아가지고 또는 뭐 그 알고리즘 같은 거지 그런 거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참여자들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진화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최고의 장점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참여자들한테 분권화되어 있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주어야 되는데 이 분권화된 의사결정 구조를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갖다 분산 저장을 시켜야 되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한 카피만 저장해도 될 거를 100카피, 1000카피, 10,000카피 저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장 공간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게 되고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은 특정한 곳에 하나에 집중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결정이 났을 때 그거를 실행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소위 말하는 협상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오버헤드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추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노드들은 컨센서스라고 하는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참여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합의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효율하고 속도를 희생시키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효율과 속도는 충분히 지금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효율과 속도보다 어느 특정한 플랫폼에 종속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절차나 이런 것들이 더 문제가 되는 곳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반대로 지금 아직 굉장히 새로운 영역이어서 그 다음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아주 리소스가 타이트한 이런 곳에서 속도와 효율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지금 유행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결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블록체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은 옛날 방식으로 굉장히 효율과 속도, 비용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